작년 말쯤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12월, 1월쯤엔 나라 전체가 다 전부 휴무 느낌이라서요. 실제로는 2월부터 연락도 오고 실제 인터뷰가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직이라는 것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벤트인데다가 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 언제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직 시도는 일단 실패인데 그 기록을 짧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독일에서 특히나 IT 쪽은요, 오피스 랭귀지가 대부분 영어입니다. 그래서 일할 땐 영어로 하고요.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관공서에 간다든지 하는 이 생활에 관련된 건 또 독일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거주하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웹 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풀스택인데요. 옛날 단어로 웹마스터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 좋아하는 단어는 솔직히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는 흔히 쓰이는 포지션이긴 한데요.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주로 찾는 포지션인 듯 합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들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팀들이. 이직은 링크드인이 시작입니다. 찾아보면 꽤나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 동네도 정말 잡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체감이 무척 되는 게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아예 없어졌어요. 불과 1, 2년 전쯤만 하더라도 개발자 찾는 리크루터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동네 기술 스택은 정말이지 다채롭습니다. 종종 한국 지인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국은 아예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백엔드는 자바, 스프링 붓이고 프론트는 리액트, 요즘은 넥스트.js까지는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긴 뭐 고부터 루비 앤 레일스, 파이썬, PHP는 죽지도 않네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한국인인지라 백엔드는 자바 베이스입니다. 요즘은 코틀린도 좀 하고요. 노드 등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프론트는 일단 리액트, 뷰, 앵귤러는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이 찾는 기술 스택이긴 한데 그만큼 지원자들도 많아서 제 CV가 눈에 띄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직군이 보이면 지원을 일단 해봅니다. 지원을 성공했다는 메일도 받고요. 그리고 또 찾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합니다. 느낌상 한 100통 정도 넣으면 그 중에 5, 6곳에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인터뷰 기회조차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류 통과가 되면 회사 HR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익사이팅 하다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잡고요.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웃고 웃다가 웃으면서 끝납니다. 일종의 미팅 같은 거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첫 인터뷰가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되면 실제 팀과 만나게 되고요. 각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프로세스대로 적어도 한 2, 3번의 인터뷰를 보고 다 괜찮다 싶으면 채용이 되겠죠. 인터뷰를 조금 보다 보니 어느 정도 회사를 판단하는 저만의 기준 같은 게 좀 생겼는데요. 처음부터 기술 면접에서 알고리즘 퀴즈를 들이대는 회사는 좀 거르게 됐습니다. 인터뷰어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같더라고요. 문제 내고 너 이거 풀어봐 하는 거죠. 물론 그 회사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랄까요? 정말 성의 없어 보인달까요? 결국엔 이런 알고리즘을 포함한 인터뷰이의 개발 실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일일 텐데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상대적으로 알고리즘 퀴즈 하나 덜렁 내고 인터뷰이의 상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좀 그래 보였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본 회사의 인터뷰어는 독일인과 인도인 2명의 아키텍트였어요. 제 CV를 보면서 제 경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 도중에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요.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예시 코드를 보면서 리팩토링을 같이 해봤는데요. 결국엔 솔리드 원칙에 대한 코드 재설계 문제였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나름은 많이 풀어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는 썩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해야겠죠. 별 수 있나요? 홈 태스크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태스크를 집에서 구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코딩 없이 진짜 말로만 썰을 풀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인터뷰 방법은 진짜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운인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인터뷰어가 원하는 답이 뭔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실패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상이 남아요, 자기 자신한테. 1월, 2월 열심히 지원해보고 최종까지는 3곳의 업체와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번엔 탈락입니다. 2군데서는 낙방을 했고요. 한 곳은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결국 반려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내가 다시 후회할 것 같지만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이번엔 너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어. 좋은 후보자 찾길 바래. 시기에 구질구질한 메일도 써야 되고요. 독일은 정말 모든 것이 느립니다. 제가 4월엔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텀을 두고 나면 5월부터는 또 벌써 여름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여기선 노티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이직할 때 보통 회사에 알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3개월을 두거든요. 7월 중순이 되면 8월까지는 또 여름 휴가로 다들 쉬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상반기에 이직을 시도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잘 새기고 좀 더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죠. 한번 마음이 떠버린 지금 팀에 티내지 않고 잘 다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나라든 취업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이직을 준비하시는 직장인분들의 행운이 가득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나 저같이 외노자, 외벌이 아빠분들 화이팅입니다.